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길 살면서 그 어느 곳에도 마음 둘 수 없었고, 아무리 눈에 많은 걸 보아도 남들보다 많은 걸 쌓아 놓았다 한들 마음에 만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은혜와 소망 가지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마땅할진데, 우리의 공고한 것보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어려운 것보다 가장 갈급한 것은 저희들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복으로 저희들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 자녀를 대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염려와 근심을 갖게 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풍조고,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어려운 세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향해 충돌해 나아가 저희들보다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주님을 뵈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님, 자매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교육이 변화시킬 수 없는 걸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오길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재 59페이지를 펼쳐보시겠습니다. 교재 59페이지입니다. 제6강 자녀와의 아름다운 대화입니다. 부제가 적극적 경청과 공감, 정중한 요청, 나 전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 설명된 부분을 몇 줄 좀 읽어 올리겠습니다. 대화는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발생한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걸 대화가 이 모든 것들을 도움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사야 성경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50장입니다. 인용되어 있지 않으니까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102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1029페이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뒤는 같이 읽겠습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님의 말씀 말고 오늘 아름다운 대화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명쾌하기 때문에 남편분과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실 때 나의 배우자가 나한테 지금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무슨 생각으로 이걸 요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다 알아듣고 계십니까? 부산 외곽의 시골에 농사 짓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너무나 어렵게 농사만 짓고 사는데,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요, 하는 거라고 일하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할 사람들 밥 해놓고, 그리고 본인 그 밥 해놓았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또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뙤약볕 아래 그냥 그 주름살 굴 깊어지도록 일하는 게 다였던 이 어머님이 자녀를 낳는데, 옛날 시골들 대부분 그런 것처럼 아들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아버지께서 이 딸 자식은 학교를 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어느 집이나 한계는 있으니까, 경제적인 한계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옛날 뿐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풍토가 그랬죠. 여자들은 많이 배우면 오히려 속썩인다고, 여자가 똑똑하면 집안 시끄러운 소리만 들린다고, 안 배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했던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도 일부러 가르치지 않았던 분도 계셨습니다, 실제. 그런데 이 부산 시골로 시집간 이 아주머니는 자기가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자기 딸만큼은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그것도 학교 안 보내려고 하는 걸 뭐 의무교육이니까 거의 무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안 가르치냐고 학교에서 무상으로 알려주는데. 하여튼 보내는데 중학교는 읍내를 나가서 해야 돼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만 그 읍내에 나가서 기거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막 안 해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딸 셋 중에 마지가 자기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집, 자기 부모님은 못 마땅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인생, 이렇게 그냥 시골에서 그냥 배움 없이 살다가 죽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간간히 들리는 그 싸움, 뭐 맨날 그런 걸로 싸울 리는 없잖아요. 얼마나 바쁜데. 그러니까 간간히 아는 걸로는 자기를 중학교 이상 배움을 얻기 힘들겠다. 부모님의 도움으로는. 악착같이 공부한 거예요. 악착같이.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학교의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서 학교를 내가 다녀야 되겠다라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고등학교까지 돈을 대주는 아들놈보다도 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성적도 당연히 좋았죠. 그래서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받아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생활비는 대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나머지 시간에 그 장학금이 제한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돌려지면 안 되니까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서울에 좋은 대학 다니다 보니까 그 같은 학교 다니는 좋은 남자를 만났겠죠. 그래서 서로 감정이 싹 터서 결혼까지 하고 둘 다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녔어요. 어머니 보고 그렇게 자기 잘 사는 거, 자기 그렇게 넓진 않지만 아파트 얻은 거 올라와서 서울 구경 며칠 하자고 해도 올라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다 보면요 하루 이틀 어디 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농사 지으면서 그 농사를 기계의 힘이 아니라 짐승의 힘을 빌려서 짓는 사람들, 소가 됐든 하여튼 어떠한 짐승이 됐든 짐승 한 마리 키우면 어디 못 갑니다. 그렇게 못 오는데 결혼식 날 서울에 올라온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맏딸이 임신을 해갖고 입덧을 하는데 너무나 심한 거예요. 막 냄새조차도 못 맡는 거예요. 막 밥을 해서 남편 출근시키건 자기가 먹고 출근하는 건 고사하고 냄새 자체를 못 맡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나 막 며칠 막 안 먹으면 사람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로 전화했어요. 엄마 나 사실은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회사도 지금 막 어떻게 나가는지 정신이 없어요. 이러다가 애까지 잘못될까 봐 걱정이에요. 엄마가 어이구 하여간 엄마 잘난 거 없지만 다른 건 닮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닮냐고. 나도 너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너무 심해서 제대로 못했는데 시집살이 하고 농사 짓느라고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해서 네가 더 그런 것 같다고. 어째 그러냐고. 하여간 간에 막 타박 아닌 자조 섞인 그러한 한탄하면서 전화 끊고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마지가 서울에서 입덧 이렇게 심하는데 내가 그때 친정 엄마 해준 그거 요리 좀 먹고 나왔는데 내가 가서 뭔가 좀 이렇게 평상시 지 잘할 때 먹었던 거 좀 해주면 그 입덧 좀 바뀌어질지 모르겠다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당신 힘들더라도 혼자 있고 내가 솥에다가 곰탕 그냥 하여튼 끓여놓을 테니까 하여튼 내가 갔다가 얼른 주고 올 테니까 일요일날 얼른 내려올 테니까 올라갔다 얼른 내려올 테니까 일요일날 하루만 내가 서울에 올라갔다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고 바리바리 농사 지어서 농약 안 한 거 골라 가지고, 왜 아이 아프다는데 뭐 농약 있는 거 줄 리 없잖아요. 직접 농사 지은 것만 골라서 기름도 짜고 양손에 머리에 이고 그렇게 서울에 딸네 집 초인종을 땡땡 누른 거예요. 딸 깜짝 놀랐죠. 엄마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올라와야지. 내가 모시러 가든지 역전으로 마중을 나가든지. 그럴까 봐 그냥 왔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럴까 봐 그냥 왔다는 거예요. 불러놓고 하여간 간에 짐 내려놓기 무섭게 냉장고 열어서 싸운 거 열어서 보자기 풀어서 막 아이가 좋아했던 밑반찬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계속 만들고 막 일요일 저녁까지 만드느라고 내려와서 그냥 한번 그 땀에 젖은 그냥 치마 저고리 벗어놓지도 않고 그냥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도 막 한솥 끓여놓고 그렇게 만들면서 유리그릇 갖고 오라고. 이거 이제 막 한 거 플라스틱에 넣으면 안 된다고. 이거 괜찮은 거라고 말해도 유리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서 막 바로바로 넣어가지고서 이제 막 바리바리 싸놓기 시작하는데 엄마 왜 이렇게 급해요? 옷도 안 벗으시고. 나 내려가야 된다 저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엄마 못 내려간다고. 몇 년 만에 왔는데 이게 뭐냐고. 나 엄마 보니까 이거 먹지 않아도 난 거 같다고. 그런데 엄마 이렇게 갑자기 오니까 내가 내일 회사 가서 부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어머님 갑자기 올라오셨으니까 나 제발 휴가 며칠만 달라고. 안 그래도 몸이 좀 안 좋은 거 알고 계셨잖냐고. 휴가 안 되면 나 연차 이번에 쓰겠다고. 그렇게 해갖고 엄마 나 꼭 올 테니까 엄마 절대 못 간다고. 결혼식 때도 바로 내려가더니 서울타워도 한번 올라가 보고. 엄마 신혼여행도 못 가는데 옛날 시골 분들은 다 서울로 서울타워 보려고, 남산타워 보려고 왔잖아요. 그렇게 못 간다고. 유람선도 타고 63빌딩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전 세계 물고기 다 들어있는 수족관도 있다고. 그것도 구경해야 되고. 절대 못 간다고. 엄마 가면 나 다시는 시골 안 내려갈 거라고 막 다짐을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여기 꼭 계셔야 된다고 하고 출근하면서 자기 그 엘리베이터 타는 1층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한 거예요. 어저께 갑자기 찾아온 저희 어머니, 친정 엄마 어디 가시려고 하면 절대 붙잡아서 어디 못 가게 하고 꼭 좀 붙잡아 놓고 내가 얼른 휴가 받아 올 테니까 그러면 좀 어머니 붙잡아주면 좋겠다고. 근데 만약에 어머님 답답해서 밖에만 늘 일하시던 분이라 아파트 그 조그만 집안에 답답하셔서 어디 구경 마실 갔다 오고 구경 갔다 오려고 하면은 차 타는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한 10시쯤 됐을까요? 아니나 달라 할머니 한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친정 엄마가. 그러니까 이 경비 아저씨가 자기 돌아가신 자기 친엄마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 효녀의 마음도 헤아려지고 하니까 마침 잘 됐다. 안 내려오면 내가 서운할 뻔했는데 내려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물어봤어요. 어디 가시나요? 알려주려고요. 어디 가시나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이요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다가 왜요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막 나 경상도 가시나다. 왜? 막 그러면서 서울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 내가 아무리 시골 여자지만 할머니지만 행색이 초라하지만 어떻게 나쁘고 어디 가시나냐고 그냥 물어볼 수가 있냐고. 그렇게 경상도 가시나라고 알려준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갔어요. 자기 사는 데는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는데 서울은 가장 큰 시장 가락동 시장이 있다 그러고 거기는 전국의 특산품이 가장 좋은 걸로 모인다 그러고요. 날이면 날마다 새벽까지 장이 열린다 그러니까 너무나 궁금했어요. 대체 시장이 얼마나 크길래 1년 12달 장이 열릴 수 있나? 물건이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나? 자기들은 할머니가 보따리 농사진 거 갖고 오는 게 5일에 한 번씩 다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궁금하니까 딸 기다리는 동안 수족관 구경은 궁금하지 않은데 그 시장 구경 해보고 싶은 거예요. 시골 할머니니까. 그렇게 가려고 버스 정류에 섰는데 10시 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좀 웅성웅성이 비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내비두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비껴지고 키가 크고 머리가 금발이고 코가 높은 미국 청년 한 명이 옆에 딱 쓰는 거예요. 미국 청년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 다 막 학원 다니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 다 슬금슬금 피하죠. 아싸 기회다. 이때 원어민이랑 대화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잘 하시지만. 피하는 거고 못 피하면은 없는 전화기 꺼내서 귀에 이어폰 딱 꼽아야 돼요. 뭐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렇게 초여름 날씨에 막 너무나 덥고 너무나 힘들고 그런데 서울에 차도 이렇게 많나 그러고 딸네 집에 왔었는데 자기가 타야 될 버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되다가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한 대 붕 정류장 쪽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반가워서요. 왓데이 혼잣말 했어요. 버스 왔다고 이제 왓데이 그랬어요. 미국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한국말 잘하지만 자기가 영어 강사여서 한국말까지 해야 되는 형편이라 몇 년 와 있어서 한국말로 사람들 물어보는데 아무도 자기 옆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외모 자체가 워낙 동남아 사람들이 영어 쓰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진국의 사대주의 비슷한 거 갖고 있듯이 그렇게 금발이고 키 크면 좀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한테 말을 걸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행색이 초라한 할머니가 자기한테 무슨 요일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잖아요. 너무나 반가워서 이 미국 청년이요 대답해줬어요. 먼데이 월요일이라고 알려줬어요. 딸이 휴가 받으러 간 날이잖아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외국 청년이 자기한테 말을 걸으니까요. 아니 미국은 그렇게 크다면서 내가 사람을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지만 버스도 없나 미국은? 버스라고 알려줬어요. 버스데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요. 미국 청년이요 깜짝 놀랐어요.
컨글레이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 할머니 자기 생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하고 미국 청년하고 대화를 한참 했어요. 대화한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한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배우자와 아이들과 어떠십니까?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먼저 가르치기 전에 말하라 그랬어요? 알아듣게 하길 원했어요? 알아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알아듣는 게. 인용되어 있는 첫 번째 성경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주제가 아니어도요 정말 배우자하고 자식들하고 대화 진짜 잘하면 아무 문제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게 대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머리에서 맴돌지 실제 아이랑 대화하자고요. 여보 나랑 대화 좀 해. 얘야 너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냥 밥 먹으라서부터 그만 자자서부터 모든 게 대화일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아무런 비난, 아무런 비판,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진짜 생존에 관계된 언어 말고 먹고 자고 씻고 하는 거 말고 삶에 대해서 너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야. 비난을 배제하고 그래서 그 한마디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어 이랬는데 상대방은 엄마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화하는 상대방의 생각과 언행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없었는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대화의 전제 조건은요,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상대방의 표현이 내가 바라는 거와 달라도 그걸 인정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먼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이러자고 얘기한 거야? 당신 내가 이러자고 얘기했어요? 그냥 내 말 들어달라는 것 뿐이었잖아. 내가 언제 뭐 결론 내달래? 내가 언제 뭐 우리 친정에 뭐 해달래?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봐.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아무런 비난 안 하고 싶지만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 생각과 다르면요. 내 바램과 다르면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게 무의식 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거든요. 나와 전혀 다른 존재이라는 겁니다. 모든 대화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거. 틀리다와 다르다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틀린 것은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얼굴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겁니까? 자매님 내 옆에 짝꿍이지만 자매님 얼굴 틀렸어요. 그럽니까? 다른 거예요, 얼굴이. 그 형제님은요, 나보다 이 자매님 얼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다르게 생겨주면 틀려요. 다른 거하고 틀리다는 거하고요,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요, 결코 지속해 나갈 수 없어요. 왜요? 상대방이 끊임없이 틀리다는 걸로 반응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코 지속되지 못해요. 대화의 시작은 말하는 걸까요? 들어보는 걸까요? 들어보는 겁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하기에 급급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었는지. 왜? 대화하자고 하면서 그 대화의 본론이 뭐냐면요, 엄마 생각이 틀리니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난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하는데 대화를 딱 뜯어다가 녹음에다가 딱 틀어주면요, 거의 대부분 예외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대화하려는 시작 자체가요, 무엇인가 개선하고 무엇인가 나아지고 싶기 때문에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잘하는데 대화하고 싶겠어요?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 이대로만 커다오 이러는 거지.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부담되게. 이러는 부모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화 안 낼 거야. 화낼 상황인데 화내겠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왜? 아니 화 안 낼 거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할 필요 없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될 줄 알고 화를 안 낸다 그래. 내가 엄청 마음에 안 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첫 번째 하는 소리가 엄마 왜 뭐 문제 있어요? 엄마 왜 그래? 내가 더 잘할게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시작은요. 상대방 인정하기. 대화의 시작은 듣는 것이다. 탁구나 배드민턴 쳐보셨습니까? 탁구를 치는데요. 내가 이제 막 배우는 입장이에요. 아이들처럼. 이제 막 걸음마 떼고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제 막 성숙되지 않은 단계인데요. 상대방은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런데 나한테 맞춰주게 넘길 수 있도록 치는 게 아니라 올림픽 결승전 하듯이 나한테 공을 넘겨주는 거예요. 탁구 치고 싶어요? 다시는 안 치고 싶어요? 만약에 치게 된다면 당신이랑은 안 쳐. 만약에 치게 된다면. 당신이 국가대표면 국가대표지. 당신이 뛰어난 선수면 뛰어난 선수지. 논박하지 못할 정도로 조리 있게 말하면 더 화가 나요. 아시겠어요? 엄마가요. 대화는 탁구 같은 거예요. 잘 치는 사람일수록 어때야 되냐면요. 상대방이 잘 치기 쉬운 쪽으로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엄마 너무 재밌어요. 내일도 또 해요. 이게 마음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배드민턴은요. 남편이 어쩐 일인지 나랑 같이 운동하러 가죠. 그러더니 치는데요. 내가 못 받게 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화가 나갖고. 왜 안 쳐? 속으로 네가 치게 넘겨줘야지 치지. 내가 너랑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내가 당신이랑 다시 이곳에 나오나 봐라. 상대방이 어떠한 형편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거. 언더스탠드는 이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상대방의 연약한 거, 상대방의 부족한 거, 상대방의 어려운 거를 헤아리는 게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이 아직 왜 이러한 상황을, 왜 이러한 이야기를, 왜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눈에 보인다면 왜? 똑같진 않지만 다른 삶이긴 하지만 비슷한 연령대를 난 지나왔으니까 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그 아이를 바꿀 수 없다는 거를 내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뀌었으면 여기 안 와서 오셔서 앉아있지 않다니까요. 내 다짐과 내 결심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안 바꿔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아이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비난만 되고 신란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버드에 2개 클래스로 나눠서 유명한 실험을 했어요. 실제 있었던 실험입니다. 한 문장을 주고 이 문장에 찬성을 합니까? 반대를 합니까? 그것만 표시하라 그랬어요. 어떠한 문장이었냐면 자연계에 태풍이 꼭 필요하듯이 정치권에도 태풍이 좀 필요하다. 이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토머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 누구냐면요. 러시모어 산의 큰바위 얼굴의 4명 중에 1명입니다. 우리는 링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이렇게 건국의 아버지인 워싱턴 이런 사람은 잘 기억할 수 있지만 그 한 명, 나머지 한 명인 제퍼슨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 외에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이요. 아주 아름답고 유명한 문장이랍니다. 애국심이 미국 사람들 혼혈 민족이지만 얼마나 애국심 강한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애국심을 저절로 불러일으키는 아주 뛰어난 문장이랍니다. 그거를 작성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토머스 제퍼슨이 대단한 문장가인데 이 이야기를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했다. 똑같은 이야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이야기를 레닌이 했다. 레닌이 누굽니까? 마르크스 앵겔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소련에 정착시키려고 스탈린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전도 집회 때 셋째 날 이스라엘을 들으시면서 나치당 히틀러가 짧은 6년여 동안 600만 명을 학살한 것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사진, 너무나 끔찍한 자료 때문에 어떤 자매님들은 얼굴을 잘 못 뜨는 분도 있어요. 이스라엘 날 복음 전하는 나라고. 그런데 그 레닌이 스탈린을 통해서 그 소련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국가로 만드는데 약 1,500만 명 가까이가 학살됐어요. 공산주의가 안착되는데. 대단한 수청을 했잖아요.
그걸 레닌이 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수재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그대로 딱 물어봤어요. 클래스만 다르게 해서.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당연히 태풍이 있어야 생태계가 유지되고 이 눈에 보이는 천하 만물이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도 국가도 끊임없이 진보적인, 끊임없이 건의를,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 않으면 사회나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제퍼슨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라고 해서 98%가 찬성했어요. 하버드생들이.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레닌이 했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레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하버드생들이 모를 리가 없죠. 거의 100% 반대했어요. 자기의 이론을 정착시키고 숙청하는데 이론으로 근거 이야기로 삼기 위해서 한 말뿐이다. 왜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 태풍이 불어나듯이 다 숙청해야 될 거라고 말하냐. 숙청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자연계에 태풍이 있듯이 국가와 사회에도 태풍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명한 결과가 나왔을까? 문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하는 거, 그 내용을 귀감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엄마 말 틀리대? 엄마 말은 맞아. 여러분도 잘할 때 사춘기 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엄마가 틀린 말은 하진 않아요. 근데 난 엄마가 싫어. 매일 똑같은 말 하니까.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까,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라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그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속교제 하는 분들 따로 있죠? 같은 조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14장에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랬잖아요.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누군가에게 내 속에 남편 이야기, 친정 이야기, 시댁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자매님이 있고, 어떤 자매님은요 반갑게 인사만 해야 돼요. 그 자매님 간증할 때 귀 기울여 들어줘야 돼. 안 들으면 그 자매님과 원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해도 내가 편안한데 이 사람한테는 내가 너무나 경계가 돼요. 그런데 내가 속교제하는 자매님이요, 그 자매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자매님들이 모여있을 때, 나 포함해서 모여있을 때 그 자매님 좀 험담 같은 거, 그 자매님 간증할 때마다 너무 자기 위주로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자매가 남편 전도 못하면 뭐 때문에 그런다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조심스럽게 말하면요, 아니, 자매님 왜 그러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자매님 그 형제가 어떤 줄 알아서 그러냐고, 그 자매님이 사실은 다 감추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오히려 배려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편들어줘요. 왜요?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자매를 막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 자매가 싫어요. 나보다 일단 인물도 좋아요. 그리고 저번에 구역 모임 가봤는데 형제가 그 자매한테 표시 안 나게, 표시 나게 잘해주는 사람은요, 어이구 주책 갖고 막 이래 더 밉잖아요. 표시 안 나게 배려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 것 같은지 화장실 딱 가봤는데요, 수건 개놓은 거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살림하는지 금방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 찾은 거예요. 막 얼굴도 예쁘지, 나는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못 만드는데 요리도 이렇게 만들어서 내놨지. 하여간 간에 막 시기심 나고 질투심 나는 거를 감추기에 급급한데요, 다른 사람들이요 너무나 칭찬하는 거예요. 막 그런 자매가 정말 우리 교구에 있는 게, 우리 조에 있는 게 좋긴 한데요, 저번에 보니까 그 자매님 이상한 데서 한번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런데요, 그 자매님이요 자꾸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누가 칭찬하면요 뭔가 의도가 있겠지. 아이고 남한테 보이긴 누가 못해. 나도 그 상황 되면 나도 잘해. 남편이 그 월급 받아다 줘봐. 나도 그렇게 하고도 남지. 내가 지금 이 월급 받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뿐이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 들고요, 좋게 생각 안 돼요. 하여간 간에 꼬투리 잡든지 험담 하나 딱 붙잡으면요, 그거 말할 기회 찾니라고 모임 나가야 돼요. 그 자매님 있잖아요, 우리가 좋다고 한 자매님, 이렇게 그러려고 나갈지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요,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내가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험담해도요, 내가 좋아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어도요, 내가 변명해줘요. 그 사람이 스스로 변명 안 하니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변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사랑이 있어야지 왜 그러냐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자매거든요. 아이들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아이들이요, 누가 아버지 말 틀리대요? 누가 엄마 말 틀리대요? 누가 뭐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 틀리대요? 설마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나가 죽으라고 하겠어요? 말은 다 맞아요. 시험 기간 앞두면요, 그동안 안 했으면은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만 해갖고 성적 안 나온 거 울고 짜지 말고 평상시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요, 매일 같은 얘기만 하니까 아파트 옥상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화의 본질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못하고 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화의 본질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 있냐 없냐, 그걸로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비유 맞추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를 많이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가 대학교 친구 중에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 많이 해요. 왜 가족과 대화가 안 되냐면요, 좋아하기보다는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미워하기 때문에. 모든 이유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큰 1번에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법, 반가로 1번에 대화에 방해가 되는 말투, 양가로 1번, 설득,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투, 2번에 명령, 지시 요구하는 말투, 3번에 경고, 위협하는 말투, 4번에 평가, 비교, 비판, 우롱하는 말투, 5번에 탐색, 질문, 심리 분석하는 말투, 넘겨서 6번에 둘러대기.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에 어떤 말투가 그러는지를 좀 이렇게 있는데요. 그 1번에, 양가로 1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엄마가 너만 할 때는 더 힘들었어. 하지만 꾹 참고 살았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키우고 있는 거야. 대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하는 거라 그랬어요? 못 알아듣도록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알아듣도록 하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엄마 내 나이 때 어렵게 산 걸 아이가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말해주는 걸로만 알아요. 엄마가 어렵게 살았구나, 그 말해주는 걸로만 알지, 학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학교를 다녔어야 됐는지 안 됐는지 경험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좀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로 들리면은요, 수양회장 가질 테니까 수양에 다 갔는데요, 여러분 숙소에 배정받아 딱 갔어요. 명찰에 딱 인쇄돼서 딱 갔는데 8명 자야 될 공간 같은데 22명 있어요. 딱 8명 자야 되는 공간인데 22명이 앉아있어요. 문을 딱 열었더니 나를 딱 쳐다봐요. 22명이. 같은 교회거든요. 같은 교회. 나만 다른 사람 같아요. 어디 가서 자야 되죠? 왜? 명찰에 박힌 곳조차 잘 데가 없으면 어디 가서 자요? 짐 들고 3박 4일 동안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숙소관리 봉사자 불렀더니요, 어떡하지? 이분들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러고만 있어요. 아니 어떡하더니 말더니 해결해달라고 이러고 있는데 전도인이 왔어요. 그래, 전도인이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학교 운동장에서 비닐하우스 짓고 살았거든요. 짐 들고,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왜 하는데요?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지금 나는 여름날 미등간 4층까지 캐리어 2개 끌고, 왜? 애들 것까지 같이 끌고 갔거든요. 비전센터 가는데. 좀 이따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 끌고 올라가갖고요, 샤워를 해도 찝찝한 몸이 돼 있어요, 지금. 온몸에 땀이 나갖고. 지금 올라가도 땀이 날 텐데 8월 달에 가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뭐 무빙워크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하여간 간에 올라가고 딱 있는데 숙소 배정받아서 다시 갔더니 그렇다면요, 좋은 마음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 안 되는 이야기, 그게 없었다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우리 교회에 예전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 들었죠. 그런데 숙소 문제가 당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하고 해결됩니까? 옛날에 비닐하우스 이야기를 왜 하냐고. 내가 지금 뭐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어떤 거든지 상관없는데 내가 배정받은 거 해결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이어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고. 뭐가 차고 있냐고. 잠깐만요. 계신 분들 혹시 다 이방이에요? 아니, 명찰에 이방 배정받아서 오셨는데 8명 여기 어떻게 눕지 못하겠네요. 앉아있는 걸로 빈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려고 할 때 내 답답함을 이 오신 분이 전도인이든 봉사자든 간에 내 입장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도 나를 이해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든지, 이 사람들과.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22명, 자매니까 잡지면 23명인데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힘들게 우리 비 오는데 밑에 절벅절벅 흙이 있는데 잤잖아요. 어쩌라고 그거를.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엄마는 어렸을 때 더 어려웠어. 아이가 어쩌라고요 그거를. 엄마 사는 대로 가서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이걸 좀 참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이한테는. 그걸 설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어. 네가 북극 탐험 가는 거 아니고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거 아닌데 왜 북쪽 얼굴 잠바를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에베레스트 갈 때 입는 거야. 산에 갈 때 입는 건 아니야. 그 학교 갈 때 입는 옷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너 엄마 등골에다가 쇠 빨대를 꼽아서 빨아본 등골 브레이커야 이 메이커는. 엄마 내가 너무 죄송했어요 이래요? 내가 엄마한테 뭐 말하나 봐 앞으로 이러고 이제 다시는 원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 좌절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양가로 1번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거는요 아이의 입장은 뭐냐면은요 심리적 좌절감을 갖게 해요. 왜?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엄마가 요구하니까. 이해되시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가로 2번은요 명령 지시하는 말투. 빨리 TV 꺼. 공부 안 해? 밥 먹어 와서. 자. 이건 뭐예요? 여기에 써있지 않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반드시 2번, 3번 반복. TV 안 꺼? 끄라고 했다. 전화기 그만 안 꺼? 전화기 그만해. 게임 안 해? 이게 2번, 3번 반복되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엄마 무시해?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성을 딱 잃어요. 왜? 무시당하고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무시한다는 걸로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너 엄마가 몇 번 말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만 3번이야. 지금 3번이야. 한 번 더 그러면 너는 죽는 거야. 이러죠. 아이가 의타심이 돼요. 의타심이. 뭐든지 엄마가 요구하기 전엔 안 해요. 아이가 자립심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생 엄마가 헬리콥터 달고 다니는 것처럼. 직장에요. 제가 예전에 학원할 때 제가 학원 하다가 전도인 들어왔는데요. 선생님 면접을 봤는데 어머님이 왔어요. 12분 면접을 보는데 12분 중에 한 분이요. 어머님이랑 왔어요. 어머님이랑. 이 선생님은 가만히 있고 이 선생님 되어질 분은 가만히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좋은데요. 엄마가요. 몇 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퇴근은 몇 시까지예요? 공휴일은 다 쉬어요? 국정공휴일은 다 쉬어요? 혹시 상여금은 있나요? 이런 거를 묻기 시작하는데요. 친절하게 대답은 해줬죠. 왜? 다른 선생님들 많이 계셨거든요. 대답은 다 해주고요. 여러 가지 스펙은 그 선생님이 좋은 게 많았어요. 제가 뽑았을까요? 안 뽑았을까요? 안 뽑았지요. 왜냐하면 그 어머님 제가 평생 볼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학원에 그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저한테 전화하고 찾아올 게 틀림없어요. 어쩔 때는요. 퇴근 시간에 유리창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퇴근 시간 말한 거랑 다르냐 이렇게. 헬리콥터 엄마라 그러자. 유학 가는 데까지 따라가서 맴돌고 있는 엄마들. 우리가 그 아이가 여러분 결혼할 때 이 형제랑 결혼할까 말까 그러는데 이 형제의 엄마가 항상 따라와요. 데이트할 때. 그래서 그분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분하고. 그렇죠? 아무리 내가 목소리도 외모도 마음에 들어도요. 평생 시어머니가 내 남편을 마마보이처럼 따라다닌다. 결혼하고 싶겠어요? 반대로 시어머니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공감을 쉽게 하시는데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는요. 따라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손 왜 안 씻니? 숙제해야 하는데 왜 숙제 안 하니? TV 봐. TV 지금 보라봐는 시간이야. 1시간만 봐야 돼. 또 와가지고 밥 먹어. 지금 밥 먹을 시간이야. 미술학원 먼저 갔다 와. 아니 공부에 안 써도 네가 나중에는 21세기는 창의력이 우선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영어 수학만 배우면 안 돼. 미술학원 갔다 와. 창의력 배우게. 미술학원 갔다 왔어? 알았어. 일단 간식 먹어. 아니 그거 먹으면 안 돼. 살쪄. 이거 엄마가 해놓은 거 이거 먹어. 용돈 못 줘. 네가 패스트푸드 가서 그거 사 먹을까 봐.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것만 먹어. 평생 그래요.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 스스로 올가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선택권도 줘봐야죠. TV 꺼, 안 꺼 그러는 것보다 만약에 숙제, 시험 기간 앞이다 아니면 해야 할 숙제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유치원 아이다. 뭐 만들기가 있다. 그러면요. 만들고 TV 볼 거야? TV 본 다음에 만들 거야?
그걸 끄라고도 안 끈다면.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예시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기 없으니까. 대화법이니까. 선택을 하게 한다라면. 겨우 둘 중에 하나긴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선택권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게 습관화된 아이와 평생 언어 속에 엄마의 지시만 받은 아이와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 같을 것 같아요? 여보 어떡해? 애 학교 보내 말아? 여보 어떡해? 우리 외식해 말아? 여보 어떡해? 우리 공과금 내지 마? 그거 다 물어봐요? 여러분이 가장 화날 때가 뭐예요? 내가 남에게 의존적인 성격이 좀 있었어요. 알건 모르건 그렇게 자라왔을 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내 아이가 그네가 4개가 놀이터에 있다가 하나 딱 폈어요. 막 20분 기다렸는데. 그런데 빨리 가야지 그거 앉을 수 있는데 물어보는 거 엄마 나 저 가서 타지 마. 왜 안 타? 20분 기다렸는데 그냥. 왜 물어? 그걸 왜 물어? 그냥. 왜 화난 줄 알아요, 엄마가? 자기가 그렇게 우유부단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아이한테 이성을 잃고 화내는 거는 대부분이 아니라요. 자기의 단점이 아이한테 비춰질 때예요. 그럼 이성을 딱 잃어요. 아무리 교육적인 엄마도. 진짜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이야기예요. 아이 키울 때 오늘부터라도 한번 신경 써보세요. 이성 안 이루어지나. 너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왜 여기다 그냥 오줌을 싸고 왔어? 왜 바지하고 속옷에 오줌 선생님한테 손들어 말을 했어야지. 아니 쉬는 시간 아니었잖아. 그래도 생리현상은 괜찮은 거야.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엄마가 그러니까 말을 못해. 엄마한테는 막 주눅 들어서 막 엄마가 막 조금만 잘못하면 혼을 내키니까요. 사랑하는 엄마한테도 엄마 나 지금 엄마 이렇게 혼내키고 있지만 나 화장실 왜? 혼날수록 더 생리현상이 올 수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당연히. 어려워해야 되고 처음 선생님을. 그런데 엄마한테도 자기 얘기를 쉽게 하지 못하는데 다른 어른들에게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항상 지시하는 언어를 쓰면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고 위협하는 말투. 밑에서 그 양가로 3번의 밑에 세 번째 보면 그렇게 속썩이면 엄마 죽어버린다. 아이가 15살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죽어버릴 거야. 기분 어떨 것 같아요? 화나가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여러분 진지하게 말하잖아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날 너무나 스트레스 심하지만 나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남에게 그대로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그 말은 안 해야죠. 그 말은. 어떻게 살아요? 막. 애가 자는지 방에 있는지 그 말 들으면 며칠 동안은요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표시 안 나게 아이를 막 보니라고 여러분 살얼음 걸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민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민하겠어요? 말만 못하지요? 죄송한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더 예민해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몰라요, 그걸.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렇게 경고 위협하는 말을 자꾸 하면요.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도피 행동을 자꾸 보이게 돼요. 도피 행동을. 그리고 부모의 친밀감이 상실되어져 가요. 왜냐하면요. 권위에 대한 저항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 막 위협하거나 경고하는 건 어떤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너 한 번만 더 그래.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너 아빠 오면 너 지금 너 이거 엄마한테 막 수정 부리고 있지. 아빠 오기만 해. 아빠한테 내가 안 일러줄 줄 알아?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그러면요. 아빠가 기다려지겠어요? 아빠가 점점 싫어지겠어요? 당신 왜 이렇게 아이랑 안 놀아? 다른 아빠랑 달리. 엄마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빠가요. 정신 차리고 놀아주려고 해도요. 놀아줄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빠가 너무나 무서워요. 왜? 엄마가 끊임없이 경고하거든요. 너 자꾸 이러면 아빠 오기만 해봐. 너 아빠 오기만 해. 아빠가요. 꿈속에 있는 괴물처럼 만들어져요. 막. 아빠 오면 나 엄청나게 혼나겠구나. 안 혼나도 아빠가 싫어져요. 안 혼나도. 아빠는 무조건 무서운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네 번째입니다. 평가, 비교, 비판, 우롱하는 말투. 우에서 세 번째. 네가 웬일이냐? 잔소리하기 전에 공부를 다 하게. 자매님들 만약에 자매님들 교제할 때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놀리는 말투면 내가 못 알아먹어요? 금방 알아먹어요. 자매님 왜 이렇게 부지런하세요? 자매님 너무나 다 좋은데 이렇게
나를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도요, 내가 이게 지금 칭찬인지 나 놀리는 건지 알아먹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야지 알아먹어요? 이거 머리를 잡을까 말까 그냥. 자매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본 줄 알아요? 자매님 그렇게 비아냥대면 안 되죠,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무리 무시하는 말은요, 둔한 사람도 알아먹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뭐 잘하면 뭐 잘했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말은 칭찬이에요. 아이가요 너무나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무시당했다고. 우리가 이 평가하고 비교하고 비판 우롱하는 말투에 그 가장 안 좋은 영향이 뭐냐면요, 아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좀 큰 아이들은 반항해요. 바로 반항하든지, 아니면은요 어린 아이들은요 자존감을 좀 쉽게 상해요. 왜? 엄마가 항상 비아냥대니까. 아, 내가 엄마 칭찬 들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비아냥대잖아요. 아유, 얼마만 했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자존감이 상실하고, 그리고 아이 스스로 자기 비하적, 자기 상실, 그리고 적극적 사고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뭘 해도 엄마한테 비아냥 받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열등감과 좀 심하면은 적개심까지 가질 수 있어요. 넌 아직 멀었어. 이게 잘한 거야?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거를. 그냥 엄마 말대로 됐잖아.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조금 더 했으면, 어저께 엄마가 할 때 조금 더 했으면 100점 맞았을 거 아니야? 이게 시험이라고 본 거야? 야, 이 발로 한 거야? 손으로 한 거야? 이게 그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은요, 아이가 자꾸 열등감이든지, 아니면 엄마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적개심만 갖게 돼요. 누가 엄마 말이 틀리대? 난 엄마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째, 탐색, 질문, 심리 분석하는 말투. 도대체 이유가 뭐야? 너 표정 보니까 엄마 말 같지 않다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요, 만약에 엄마의 그 탐색한 게 옳은 경우에 당황하게 되고 수치심을 갖게 돼요. 자매님 한 번도 대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그 노트 적을 게 아니라요, 저를 보고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내가 아이랑 대화 한번 안 했잖아요? 그럼 좀 당황돼요. 목사님, 나 나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와서 진짜 물어보잖아요? 이럴 때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수치감이 느껴져요. 내 말대로 아이가 키워지는 건 아니지만요, 너무나 분명해. 만약에 그게, 그러니까 틀린 것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너무나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님 역시 내가 오늘 오길 잘했어요. 그래요.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얼마인가? 상황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내 걸 딱 개인적으로 드러내잖아요. 이게 지금 공중에 대한 이야기니까 누구나 다 보편적인가 보다 이렇게 들으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랑 개인화 되잖아요. 아이랑 개인화시켜서 얘기하면요, 엄마의 그 판단한 문제, 엄마가 그동안 지켜본 문제 대부분 맞지요, 아이보다는. 왜? 지혜가 있으니까. 엄마가 뭐 벌써 30살이나 많은데. 그런데 100%는 하나님처럼 맞출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말하잖아요. 변명하려고 하는지 진실된 건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맞잖아요. 그럼 아이가요 당황하게 돼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수치감을 반드시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틀렸어. 그게 틀렸어. 엄마가 탐색한 게, 엄마가 말하는 게 틀렸어. 너 엄마 싫어서 그러는 거지? 엄마가 싫어서 그랬다면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황한데 엄마가 내 속으로 안 거 같고 막 이제 엄마 이제 때릴 차례인가? 알았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틀렸어요. 그러면은 부모님, 엄마가 날 미워하고 있구나. 왜? 자기가 그런 생각 한 적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 동생 미워서 그런 거잖아! 그럼 틀렸어. 동생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동생이 먼저 자기 거를 가져가서 다 부셔뜨렸어. 그래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 엄마가 이걸 알아주면은 동생을 오히려 나무려야 되는 상황인데, 너 동생 그렇게 미워? 동생이 그렇게 싫어?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 아이는요, 아, 나는 동생보다 미움받고 있구나. 틀리니까. 맞으면은 수치심을 갖게 되고, 틀리면은 미움받고, 부모하고 앞으로 어떠한 걸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6번째, 페이지 넘기면 둘러대면, 알았어, 내일 사다 줄게. 이따가 사주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신뢰가 상실돼요.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뢰 회복이에요. 아, 엄마가 무슨 일이든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럴 때 그 믿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 누가 간절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자기 마음을 안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도를 간절하게 해요. 삶 중에서 기도의 응답을 크건 작건 받은 사람은요, 기도를 그칠 수가 없어요. 왜요? 들으시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기도 부탁하는 것도 관심 없고 자기도 기도 부탁해본 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한 번도 주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외식된 기도한다고 자기가 생각을 해요. 왜? 자기가 그렇게 그냥 밥 먹을 시간에 형제자매 모여있는 시간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한 번도 간절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똑같은 사람인데요. 엄마가 입원했는데 의사가 안 된다 그래요. 너무 늦게 오셨대요. 할 수 없지 뭐 이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데 할 수 없지 그래요? 아니에요. 어저께까지는 기도가 간절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요. 믿음은 똑같지만 어제 오늘 막 갑자기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저절로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위롭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매양 성실하단 분이라는 거예요. 매일 천지 지으실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에게나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똑같이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책이 그 증거예요. 부자에게 보는 성경책 따로, 가난한 사람 보는 성경책 따로, 대학교 보는 사람 따로, 중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보는 성경책 따로, 잘 사는 나라 보는 성경책 따로, 못 사는 나라 보는 성경책 따로 이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믿고 기도해요. 내 얼굴이 어떻든지, 내 삶이 어떻든지,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내가 징계받을 만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늘 같으시다. 그걸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저의 자매가, 이런 얘기하면 팔불출 되는데, 저는 저의 자매가 너무 좋아요. 뭐 흉봐도 할 수 없어요. 진짜 좋으니까요. 너무 좋은데 단 하나, 한 달에 몇 번 저희 두 아이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를요, 아침에 깨우다가 힘들면요, 저희 자매는요, 딱 포기해버려요. 아, 몰라, 그냥. 학교 가든지 말든지, 그냥 막. 벌점 맞든지 말든지. 학교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그러고 안방 딱 들어가서 딱 누워버려요, 막. 진짜.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나와요. 왜? 계속 1분만 하다가 엄마 3번 넘게 딱 터뜨렸거든요, 엄마를. 물론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거지만, 물론 저희 두 딸은요, 엄마가 아 몰라 이제 학교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일어나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일어나면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안 일어났어도 저희 자매는 깨우러 갈 생각 없는 날이에요. 진짜예요. 아니, 지가 일어나서 씻고 지가 차려서 먹고 가요, 그날은. 아니, 안 먹고 가든지. 안 차려줘요, 절대. 그런데 그날은 가요. 요리는 다 해놨지만 안 일어나요. 저희 자매는요, 그날 하루만큼은 하여간 너무나 그걸 고치기 위해서가 뭐건 간에요, 아이를 딱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징계받을 만한 일 있을 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아직 부끄러운 거 있을 때, 구원받았지만 아직 죄의 욕심이 있을 때, 구원받았지만 아직 세상의 욕심을 갖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 자매처럼 아무 몰라 그냥 네가 그냥 살든지 말든지 그냥 이랬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9장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1028페이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떻게 젖먹는 어미가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있을 거라는 이야기 하신 게 아니에요. 없을 거다.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널 잊지 않을 거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면 안 돼요. 다음에 해준다고 했잖아. 그러면 엄마를 점점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왜? 상황에 따라 편리한 대로 말하거든요. 그럴 때에는요, 어렸을 때 과자 먹는 문제, 아이스크림 사 먹는 문제, 인형 로봇 사주는 문제는 상관없는데요, 사춘기 때 그게 딱 형성돼 있잖아요. 집 나가고 말고 하는 문제를 엄마랑 상의하는 게 아니라요, 친구랑 상의해요. 왜? 엄마는 항상 둘러대니까. 아, 엄마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었잖아. 알았어 해줄게. 그런데
이 상황 내가 집 나가려고 하니까 해주려고 하는 것뿐이지 틀림없이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럴 거야 라고 집을 나가요. 항상 둘러대니까. 안정애착이 형성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아기 때로 말하면. 항상 거짓말하니까 엄마가. 안 좋다는 겁니다. 60페이지에 이 대화의 안 좋은 방법 이 6가지를 하다 보면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 아이의 반응 때문이건 나 스스로에 대한 육아법이건 간에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 12살 때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2장 43절부터만 읽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자켓을 좀 벗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49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잉태하기 전부터 성령께서 알려주셨는데 12년이 됐어요. 그 예수님을 키운 지 12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1년에 한 차례씩 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있는 줄 알았어요. 동행한 줄 알았다 그랬잖아요. 동행한 줄 알았다고. 근데 하루를 동행인 줄 알고 갔는데 하루 만에 딱 찾은 거예요. 없다는 걸. 옆에 없다는 걸. 하루길 되돌아갔어요? 사흘길 되돌아갔어요? 아니 하루 왔는데 어떻게 사흘길 되돌아가요? 더듬어 찾으면서 가야 되거든요. 거리는 똑같아요. 하루길 온 거리는. 그런데 돌아갈 때 사흘길 걸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심자 첫 번째 시간에 기초성, 순서성, 상호작용의 법칙, 개인차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다 순서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상호작용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에 무엇인가 하나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그거를 개선하려면 이 말씀이 그런 뜻으로 주신 건 아니지만 교훈만 받자는 겁니다. 세 배의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좀 잊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그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잃어버리고 키운 게 있다라면 3번의 노력은 해야 된다. 아이가 7살이면 21살이 돼도 고쳐지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각오로 하고서 하시자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넉넉하게 갖지 않으면요. 한 번 했는데 왜 안 되지? 과제 했는데 그날만 하고 왜 이튿날은 왜 안 되지? 형제가 처음에 되게 좋아하더니 왜 요즘은 안 좋아하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갖고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면 이 사흘길을 되돌아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3시간을 헤매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다른 건 다 그만두고요. 30초만 좀 참아봐야지 요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30초만. 내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30초 참는 게 뭐가 어려워. 아이를 내가 30년 참아줄 수도 있는데 3년이 아니라 3개월 아무 때나 참아줄 수 있지 30초 잘 못 참습니다. 30초 못 참아요. 왜냐면요. 교도소에 가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요. 당신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언제를 가장 돌이키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 찔은 30초만 참았으면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어서 30초를 참잖아요. 찔렀을까요? 안 찔렀을까요? 절대 찌를 사람 없어요. 아무도. 살인자여도. 왜요? 그냥 확 그러다가 이성을 잃고서 딱 행동을 해서 그런 건데요. 30도 참으면은 30초가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반가로 2번에 그 중간 3번째 단락이에요. 반가로 2번. 대화에 방해가 되는 반응들. 그러고서 7가지 쭉 반응들이 있는데요. 양가로 1번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할 것 준비하느라 건성건성 듣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대화에 방해가 되는 반응들 중에. 아이의, 남편의 의도와 생각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말을 안 듣는다 생각되잖아요. 먼저 자기 말 안 들어준다 생각되면요, 심리적 반발을 누구나 가져요. 죄송한데 양쪽 짝꿍이 있으니까요, 가위바위보 좀 해보세요. 짝꿍하고 옆에 짝꿍하고 가위바위보. 네. 이길 때까지 하세요. 비긴 사람들은. 결정됐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맞대세요. 이렇게 맞아보고 이렇게 맞대고. 이긴 사람 밀으세요. 자, 놓으세요. 저 좀 보세요. 내가 밀었더니 허공이 있는 것처럼 쑥 밀리더라. 손 들어보세요. 허공이 있는 것처럼 쑥 밀리더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다섯 분은 굉장히 특이한 짝꿍을 만난 거예요. 확률이 말해주잖아요. 확률이. 제가 갑자기 말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의도 눈치채기 전에 내가 바로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진 사람은 밀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긴 사람 밀라 그랬어요? 이긴 사람 밀라 그랬죠. 그럼 진 사람은 밀려야 돼요? 안 밀려야 돼요? 밀려야 되죠. 왜? 조건 한 가지만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밀렸어요? 네가 민다고 내가 밀릴 소냐? 아니, 그 생각은 안 했어요. 아무도 자매니 민다고 내가 밀릴 것 같아요. 나보다 덩치도 작으면서.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그 생각 하고서 딱 버틴 거 아니에요. 밀면 딱 서 있어요, 그냥. 자동차 이중주차 할 때, 여기 오실 때 아침에 아파트에 어떤 데 이중주차 한 데 있죠? 이중주차 안 되는 곳에 됐는데 이곳에 와갖고 이중주차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까지 안 나간 사람들. 포기하고 어머니 교실 안 와요. 2차 밀어야 돼요. 2차 밀어야 돼요. 그래 2차 밀면 처음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처음에 딱 밀리고 나면요, 반대편 얼른 돌아가야 돼요. 그 차 브레이크 등이나 헤드라이트 깨져갖고 물어주고 올지도 몰라요. 카메라가 있어서. 처음에 밀 때만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본능적인 반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물체건 생명이 있는 사람이건 동일해요. 처음에는요,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저항을 이겨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굴러갈 수 있어요, 관성에 의해서. 그런데 내 아이와 왜 이렇게 대화가 힘들까? 힘들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처음에 그 힘든 거를 끝까지 포기 안 한 사람이 나중에 대화가 왜 고민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는 것 자체가 대화니까요. 그런데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라는 그 어려움도 극복할 생각을 안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데 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 요즘 전도가 안 돼서 상담하러 왔어요. 그럼 제가요, 속으로요, 그렇게 말은 안 해주지만 충분히 듣고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속으로는요, 딱 한마디만 해요. 전도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서 왔다니까요. 전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손 붙잡고 가면서, 자, 자매님, 옆에 짝꿍 누구예요? 옆집, 아랫집 사람 누구예요? 띵동. 아줌마, 이 아줌마 알죠? 제가 그 교회 다니는 남편 아니, 교회 다니는 목사예요. 저랑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문을 빡 닫아요. 다시는 이 사람 얼굴 안 볼 수도 있어요. 이단에 빠졌다고. 이분이 해야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해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이분이 자기가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든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전도 때문에 온 거지만 왜 전도가 안 됐는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서 전도하세요 그러면요, 일어나면서 내가 다시는 전도인과 상담하나 봐라 이러고 올 수 있어요. 답은 맞아요. 저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세요.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저 교제가 잘 안 돼. 교제 가서 해야죠. 교제해요, 그냥 가서. 하다 보면 재밌어질 때 있어요. 처음에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맞아도 수치심 생기고, 그죠?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안 했었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당황된다 그랬잖아요. 맞으면. 그런데 틀리면은요, 다시는 내가 전도인과 상담하나 봐라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쉬운 얘기잖아요. 책으로 이론으로 배울 땐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나 쉬운 얘기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자기가 너무나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말 안 했지만은 자기가 지금 남편하고 문제가 있어서 아무 사람 만나기 싫은 게 있다든지. 왜? 뭐 만나야 뭐 할 건데, 아니면 뭐 할 건데, 제가 요즘 남편하고 문제 있어요, 이 얘기로 안 하고요, 전도가 안 돼 이렇게 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들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엄마 있잖아, 어떻게 돈 붙여줘? 누가 지금 그 얘기해? 누가 지금 돈 얘기하려고 그래 결국은? 아니, 어머니 병원에 저번에 갔다 오는데 결국 돈 좀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왜 그런지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결론을 자꾸 말하라고 해요. 결론이 뭔데, 결론? 그럼 내가 다시는 내가 이 인간이랑 얘기를 하려고 하나 봐라. 얘기하려고 했던 내가 잘못이지, 그걸 이겨낼 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그거를 내가 항상 그렇게 말해서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심리적 반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리적 반발을 줄이는 이야기는 좀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의 방법.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수의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제시할까? 심리적 반발이 생길 때 이렇게 대화에 방해가 되는 반응이 나올 때 이걸 어떻게 내가 그 반발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공부한테 잔디밭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 있어요. 앉아서 막 돗자리 깔고 막 밥 먹고 있어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푯말에 잔디밭 출입 금지, 들어가지 마시오 있는데 들어간 사람 엄청 많아요. 유원지에 가보면요. 그런데 지금 잔디가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들어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지금 잔디가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있잖아요. 아저씨 잔디밭 상해 있대. 지금 자라야 될 때래요. 이렇게 나오라고 내가 말해줄 수 있어요. 공원 관리원 아닌데. 정당한 이유기 때문이에요. 들어가지 말라는 반발심 있다 그래. 미루라고 하는데 안 밀리가라고 하는데 왜 들어가지 말라 그래? 그럼 여기 맨바닥에 앉아서 밥 먹어? 잔디가 있는데 잔디에 앉아서 먹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게 있다. 만약에 배가 침몰해 갈 때 아이 먼저 합시다. 그러면 자기 생명 구해야 돼. 아이 먼저 어디냐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게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반박이 안 돼요. 그런데 다수의 증거는 뭘까요? 제가 딸만 둘인데 딸이 어느 날 딱 오더니요. 엄마 나 여행 갈 거야. 안 돼! 그래요. 안 돼. 어딜 여행 가 딸이 어딜. 친구랑 같이 갈 건데. 친구 누구? 왜 엄마 걔 있잖아. 엄마가 맨날 같이 다니라고 했던 그 1등 하는 애. 그 엄마 그 친구 그 정말 좋은 야 나도 그렇게 못 키우겠다 했던 그 좋은 엄마 있잖아. 그 엄마가 그 같이 간대. 엄마도 간대? 그 친구랑 엄마랑 같이 가는데 나를 오래. 엄마도 오면 더 좋다고 하는데 엄마 안 갈 거잖아. 안 돼. 그래도 안 돼. 왜 남의 집 여행 가는데 네가 따라가? 안 돼. 걔 오빠도 있잖아. 안 돼. 가면 안 돼. 아니 선생님도 같이 가. 진작 말하지 그래서 선생님 간다고. 너 수학여행 아니야? 수학여행. 점점점 다수의 증거가 있잖아요. 왜 하나만 말해? 엄마가 숙제라고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아이가 먼저 와고 선생님한테 저번에 엄마한테 숙제 안 해야 돼. 막 엄청 혼났잖아. 막 학교 가. 근데 선생님이 사실은 너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어떤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키고 싶겠니? 엄마도 사실은 너 혼내킬 때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아빠 무섭다고 했잖아. 아니야. 아빠가 너를 훨씬 사랑하는 거야. 저 얘기 중에 나와서 죄송한데요. 자꾸 곁길로 나가서 아버지를 대할 때 너 아빠 오면 일러줄 거야. 아빠 오기만 해. 아빠 오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만약에 혼내키잖아요. 배우자가 아이에 대한 엄한 분이 있는 건 좋아요. 아이의 행동이 저절로 절제되기 때문에 엄마의 말로가 아니라. 그런데 그 엄한 게 사랑이란 걸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보다 지옥 얘기를 가장 많이 한 건 잘 아실 거예요. 사복음서에.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셨어요. 모든 선지자들은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썼어요. 예수님이 그 짧은 3년 동안 지옥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모든 성경에. 성경의 지옥 이야기는 대부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지옥 가라고 한 얘기 절대 가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절대 가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엄마가 빨간 거 막 뜨거운 불을 만지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말하는 게 만지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아버지나 배우자, 남편이라면 엄마가 네 엄마가 맨날 그렇지. 엄마가 뭐 하는 게 뭐 있겠어. 맨날 너 때리는 게 낙인데. 이렇게 말해주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작은 아이가 좀 아파서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잘해서 안 때린 게 아니라요. 불쌍해서 안 때린 것 뿐이에요. 잘못 많이 하는데 제가 안 보는 시간에 저희 자매한테 거의 매일 맞는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까지 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말씀이 비추어 봐서 나는 사랑 적은 아버지 같아서 괴롭긴 해요. 진짜입니다. 전 괴롭긴 해요. 한 번도 안 때려봤거든요, 아이들을. 왜? 근데 이제 위안은 자매가 충분히 때린다. 이걸로 그냥 이걸로 위안은 삼는데,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유일하게 말해주는 거는요,
아빠보다 엄마가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그 얘기만 끊임없이 해줘요. 얘기할 때. 그러면요, 둘째 아이, 큰애는 좀 소극적이지만 둘째 아이는요, 항상 말해요. 뭐가 아빠는 날 진짜 사랑은 난 믿어줘. 근데 엄마는 나 미울 때 많아. 아니야. 엄마는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서 엄마가 더 아픈데 때리는 거야. 아빠는 그게 믿어져. 아빠는 너를 정말 때리고 싶을 때 있어. 현진아, 미안한데. 그런데 엄마만큼 사랑 못해서 못 때려. 아빠는 너를 못 때릴 만큼만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지. 그런데 너를 못 때릴 만큼만 사랑해. 근데 엄마는 너를 때릴 만큼 사랑하는 거야. 너를 때릴 만큼. 너 만약에 아빠가 위험한데 누워있으면 아빠가 기절하고 의식을 잃은 상태야. 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빠가 내가 함부로 아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빠 등과 아빠 머리 뒤통수가 다 벗겨지도록 끌면 안 되지. 그럴 거야?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끌고 나갈 거야? 그게 아빠를 사랑해서야 아빠가 질질질 끌고 싶어서 끄는 거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비유가 똑같진 않지만 엄마가 똑같은 거야. 맞은 너보다 엄마가 훨씬 아파. 그러니까 아빠는 엄마만큼 널 사랑할 수 없어. 아빠도 엄마보다 널 더 사랑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때려보고 싶을 때 있거든. 근데 아빠는 널 못 때려. 엄마만큼 널 덜 사랑해. 이렇게 진짜 말해줘요. 진짜예요. 그러면 아이가요, 엄마한테 적개심이 없어져요. 그거 바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엄마한테 미워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저는 무조건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만 말해줘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그러지 말고요.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엄하게 했다는 걸 안아줘야 돼요. 한편이 엄하면 한편은 자유로워야 돼요. 한편이 혼내면 한편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유일한 곳이에요. 죄는 용서해요, 용서 안 해요?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내가 죽는 걸 원하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대신 죽은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깨달았으니까. 공의와 사랑을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어느 하나도 훼손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이렇게 정당한 이유를 자꾸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수의 증거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가 만약에 집을 나간다,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이거는요, 모든 그 사춘기 책을 읽어보면요, 대화 부족 때문이에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론의 여지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대부분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본인만의 기준, 그걸 정해놓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혼란이 생겨서 떠나가는 거예요. 부모 품을.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지 말고, 이렇게 아이가 내 품에서 떠나가는구나, 가출하려고 하는구나, 그때 돼갖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미리 예방하는 게 수고롭지만 편안한 거예요. 이런 강의 듣는 게 어렵지만은 듣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지금 너 언제쯤 집 나갈 거야? 그때 오빠 이거 실험해보게. 이러면 안 되고요. 평상시에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내재돼 있다가 그때 되면 딱 나오게 될 거예요.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 양가로 1번에 흔히 대화에 방해가 되는 반응들 중 7번째입니다. 이중 메시지 있죠. 엄마 화났어요? 이렇게 하는데 화내면 화났어! 막 저로 가. 이렇게 말하면 학원 선택은 네가 해. 네가 해. 네가 해. 그런데 엄마는 한번 선택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 하여간 네가 가든지 말든 네가 해. 근데 그만두면 네가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이거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이중 메시지예요. 먹어. 안 먹기만 해. 안 먹기만 해. 먹어. 먹으란 소리, 안 먹으란 소리예요. 먹으면 큰일 나 지금. 그런데 막 이렇게 먹어. 안 먹어? 빨리 먹어. 먹으면 난리 나요. 말 속에 이중 메시지가 있으면요, 아이가요, 혼돈이 생겨요, 가치관에. 엄마의 기분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반된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아이가 엄마의 말을 진짜 못 듣게 돼요. 왜? 그 밑에 큰 2번에 개화의 첫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경청이라 그랬죠. 경청을 한문으로 쓰면요, 아주 재밌는 한 글자가 돼요. 될 화자예요, 될 화자. 뭐가 되냐? 머리 숫자예요. 지금 북한의 수계가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이게 머리 숫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 게 기울 경자예요. 그 사람처럼 경청할 때 경자가요, 기울 경자예요. 기울 경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 될 화자니까. 그 사람의 생각처럼 돼 보려고 하는 거. 기울여서. 그 말을 기울여 드려야 되잖아요. 들을 청자는 뭐냐면요, 귀자예요. 귀자. 귀자에 임금 왕자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랑 같이 민주화 투쟁하고 자기와 같이 그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있었던 사람만 이야기 듣길 원해요? 온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대통합하길 원해요,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칩시다. 그럼 대통령 말고 민감하니까. 왕이 탐관오리들, 양반들 말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온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왕이 모든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열십자의 그물망자에 밑에 한일자의 마음신변. 요게 바로 들을 청자예요. 왕의 길을 가지고 모든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가지고 10가지의 그물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들으려고 해도 쉽게 들리지 않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게 왕의 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애워싸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게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청자. 하나하나 띄어서 하면 너무나 쉬운 글자잖아요. 획수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글자인데 이게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삼성을 굴지의 기업으로, 창업주는 아니에요. 이병철 회장이었잖아요. 이병철 회장님이 이득 마냥 알고 계십니까? 미풍이라는 조미료를 만들었는데요, 평생 청정원 미원에 뒤졌어요. 아시겠어요? 한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건희 회장이요,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연간 2조씩 손해보고 있었대요. 모든 삼성 뛰어난 CEO들이요, 이거 잘못 투자한 거라고. 아무리 회장님 아들이지만 이거 잘못된 거라고. 근데 이병철 회장이요, 이것이 미래 성장 산업이다. 이거 투자해야 돼. 이건 설비가 왜? 반도체는 후발업자들이 쉽게 못 쫓아오게 어마어마한 설비를 해야지 제조를 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투자하지 않으면 삼성 앞으로 망한다. 밀어줬어요. 그 아들 판단이었지만. 그런데 지금 반도체 없었으면 어떻게 삼성이 있을 뻔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매주 수요일마다 삼성 사장들, 그 분야에서 날고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날고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성 사장들은요, 저 해외에 나가서요, 기조연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연봉이요, 1년에 받는 월급이요, 150억에서 300억 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1년에. 10년 근무하면요, 1000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에요. 월급만. 보통 사람 아니죠. 그 월급을 괜히 줍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요일마다 그 사람들 모이는 사장단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주 삼성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데 이건희는 그 사장단 회의에서 말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삼성의 사원이요, 경청이에요. 이 각 분야, 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삼성물류, 뭐 에버랜드, 제일모직, 뭐 삼성물산, 이 사장들, 그 분야에 날고기는 사람들이요, 쭉 이야기해요. 저번에 회의에 나온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자기는 이 분야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판단하는지를 쭉 이야기해요. 사장단 앞에서. 다른 사장단 앞에서, 다른 잘난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자조가석이고 자기의 자존감 떨어지는 이야기 할 리가 없잖아요. 엄청난 준비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사장단 회의는. 대단한 사람들만 서로 회의하기 때문에 쭉 이야기하면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만 이야기해요. 뭘로 합시다, 이렇게. 왜?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결정하기가 어렵지만요, 다 들으면은요, 무엇이 좋은지가 바보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잘 양육 못하는 거는요,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서 그래요. 무슨 생각하는지를 말하게만 해주면요, 다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이건희 회장이 한 것처럼 여러분이 판단해주면 돼요.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네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거는 네가 한번 생각해봐. 결정권을 주면요, 여러 가지로 저절로 좋아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이의 생각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엄마가 먼저 말하니라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하긴 뭐래. 네가 저번에 엄마가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하는 것 뿐이잖아. 네가 하긴 뭐래. 이렇게 되면요, 끊임없이 말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중 메시지나 경청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반가르 1번에 경청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하죠. 수동적 경청과 적극적 경청인데, 수동적 경청은요, 자녀의 말을 가로막지는 않지만 그저 자녀가 혼자 말하도록 놓아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녀가 말할 때 아예 무관심한 사람, 그런 사람은요, 빵점짜리 엄마예요. 빵점짜리 엄마. 그런데 자녀가 말하는데 답변을 가장 많이 해주려고 하는 엄마, 50점 엄마예요. 엄마, 나 친구랑 싸우고 하는데 어떡해? 그럼 네가 먼저 가서 사회해야 돼.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 화해하면 돼. 그렇게 말해줘요. 예를 들어, 아니 뭐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때, 그런데 100점짜리 엄마가 되려면요, 아이의 원인을, 왜? 그 빙산 이론 중에서 잘 아시잖아요. 빙산의 위에는
외적인 거, 결과만 드러난 거, 내재된 생각, 이게 훨씬 더 크다라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말과 행동과 표현인 거고, 그죠? 겉으로 드러난 거는. 엄마 나 친구랑 싸웠어. 이 속에는요, 왜 싸웠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싸웠는지. 무엇 때문에? 아이의 속을 자꾸 들여다볼 수 있는 대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엄마가 100점짜리라는 거예요. 엄마 사과 왜 빨개? 5살 아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빨갛게 만들어줬어. 그건 왜 물어? 그냥 먹기나 해. 이렇게 하면 빵점. 하나님이 아주 사과는 빨갛게 탄스럽게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줘. 그래서 하와가 먹었나? 이거 50점이에요. 먼저 왜? 사과가 왜 빨간지 왜 물어봤는데? 물어봐야 돼요. 유치원 때 다니는 엄마들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왜라고 하는 거에 시달릴 때예요. 대답해줘도 엄마 고마워요 그래요. 또 왜 그래요? 무조건 왜예요. 왜? 그런 아이들한테 유일한 처방. 제가 죄송합니다. 유일한 처방이라고 해서 아이야 묻는 거를 그대로 물어주면 돼요. 엄마 나 왜 태어났어? 너는 왜 태어났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왜 유치원 때 성교육 배웠니? 왜 갑자기 그걸 왜 물어봐? 너 어저께 유치원 선생님 뭐라고 했는데? 전화 걸어서 선생님 저희 아이가 자기 어떻게 태어났나 물어봤는데 무슨 시간이었나요? 이렇게 전화하면 안 돼요. 물어보면 돼요. 그냥 그대로. 엄마 강아지 새끼 낳았잖아. 그래서 아이가 무슨 생각했는지 물어보려면요, 물어보는 걸 그대로 물어보면 돼요. 대답해주는 엄마가 100점짜리가 아니라요, 아이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하는 엄마가 100점짜리 엄마예요. 아이에게 정확한 대답해주는 건 50점짜리 엄마입니다. 아니, 점수를 매겨서 죄송합니다. 이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2번 적극적 경청, 방가로 2번에 적극적 경청이란 자녀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공감해주는 경청입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밑줄 친 이유가 있겠죠? 너무나 쉬운 겁니다. 이 글자와 타이핑 쳐서 그런 거지. 요지는요, 흥미를 갖고 끈기 있게 들으라는 겁니다. 흥미를 갖고 끊임없이. 그 밑에 네 번째 줄 아래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 중 불과 10%만이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의해 전달되고 다른 30%는 우리가 내는 소리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60%는 우리의 신체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고 합니다. 적극적 경청을 밑줄 쳐 있죠.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귀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더욱 중요한 눈과 가슴으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인지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눈으로 말해야 사랑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이야기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말했다고 했는데요. UCLA 대학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시집싸움, 면접싸움이거나 입시시험에 꼭 한 번 인용되는 사람이에요. 엘버트 멜라비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사람의 100% 중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에 반드시 필요한 3V가 있어요. 비주얼이 55%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보컬이 38%를 차지해요. 그리고 나머지 7%가 버발이에요. 7%. 그런데 대부분 선생님과 대부분 어머님들은요, 7% 갖고 아이를 좌우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내 말 틀려? 이렇게. 그 내용이요, 맞죠? 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 말 다 맞다니까? 근데 난 엄마 싫어. 왜? 엄마 표정, 지금. 엄마 말 틀리니? 이렇게 말하는 그 표정. 55%. 그리고 보컬, 엄마의 억양, 어투. 보이스가 아니죠? 억양, 어투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사람이 화내고 말을 하는지, 이중적이면 하라고 하지만 하면 안 되는 이야기인지 어투로 할 수 있어요. 어투로. 그 보컬. 그러니까 이 55%와 38% 합치면 몇 퍼센트냐면요, 93%예요. 이 93%는요,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요,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7%는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칠판에 쓰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강의가 끝나잖아요. 목사님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어. 뭔지 모르지만. 국사 선생님이 왼쪽 머리를 오른쪽까지 넘겼던 선생님이야. 그때 영어 선생님 굉장히 억양이 특이했어. 말할 때마다 했던 선생님이야. 이런 거는요, 20년 지나도 안 잊혀져요. 아시겠어요? 93%. 그런데
그때 나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 아니었으면 나 인생 큰일 날 뻔했지. 그때 국어 제3과 2단원이었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용은 기억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시편을 가지고 그 김소월의 시 한 구절 가지고서 너무나 구구절절히 내용을 잘 설명해줘서 내 인생 바뀌었지.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재미난 선생님이었어. 엄청나게 실증. 왜 이렇게 우리 여학생들만 만졌대? 막 귀 만지고 막 겨드랑이 꼬집는다고 막 겨드랑이 속에 손 집어넣고 그냥 지금 같았으면 감옥 가는 건데 그 선생님. 이런 거 기억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 생각할 때, 그 엄마를 생각할 때 7% 뭐예요? 엄마가 나한테 무슨 얘기 하셨지? 이게 아니라요. 엄마 항상 나 감싸줬던. 아빠가 아무리 화를 내도 항상 내 편 들어주려고 하셨던. 이런 거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내용을 내가 기억해서 빨리 책으로 만들어야지가 아니라요. 엄마 표정, 엄마 억양, 엄마 말투, 엄마가 나 시골 갈 때 어디까지 따라 나오면서 어떻게 손 흔들어 줬는지 그거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7%에 매달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엄마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지. 엄마 좋아하라고 하는 거니? 그건 7%에 7%. 그 말하는 말투 38%. 엄마가 너 잘못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투가 38%. 그리고 표정이 그 55%.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 61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고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그런 추임새를 넣으면서 듣는 방법이 적극적 경청의 방법입니다. 그 밑에, 단원 밑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이 예시된, 저런 우리 미니가 마음이 많이 아팠겠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고 말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아이가 있어요. 어디 가고 없어요. 어디 가고 눈앞에. 대화하려고 해도.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전달되는 게 실려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내용이. 마음이 전달되면요. 이 추임새 넣는 게 뭐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떻게 됐는데. 그게 대부분 배우자한테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친정 얼마 보낼 건데 30만, 나는 50만 원 보내줘. 30만 원 갖고 되겠어? 여보 고마워. 난 진짜 30만 원만 보내주면 너무나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당신은 오늘 내가 반찬 맛있게 해줄게.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프신데 왜 병원에 갔다 오셔 다시 도지셨대? 그러지 말고 집으로 좀 모셔와. 괜찮아. 시골에 있는 병원보다 서울에 있는 병원이 낫지. 그렇게 말해주면요. 30만 원 안 줘도요.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 때문에요. 업어주고 싶어요. 그 남편을. 안 그래요? 왜요? 내가 지금 엄마 30만 원이 아니라 엄마 건강 때문에 내가 지금 친정을 내려가야 될지 아니면 당신한테 미안해서 직장 다니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왜? 나도 시어머니 못 모시고 있는데 우리 친정엄마 모시고 올라오라는 이야기를 살자는 건 아니지만 못 하잖아요. 몇 주 동안. 그래서 여보 엄마 있잖아. 이렇게 시작했는데 얼마 30만 원 50만 원 이러고 있으면요. 100만 원을 줘도 서운한 거예요. 100만 원. 당신 몰래 내가 100만 원 줄 수도 있어. 당신 몰래. 나 그 정도는 하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몰래 빼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월급으로 따지면 남편 월급 다 갖다 줘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못 보내줘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양심에 걸려서 내가 보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은 말해주고 보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키포인트가 뭐예요? 우리 엄마 걱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당신의 장모님 걱정은 언간생심이고 내가 요즘 왜 얼굴 표정이 안 좋았는지 그거는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서운한 거잖아요. 돈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아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든, 왜? 경청이니까. 아이의 마음을 알려고 말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자매님과 교제할 때처럼 어떻게 됐어요? 왜? 엄마가 내 말 듣고 있구나. 자매님이 지금 내 얘기 듣고 있구나. 이 얘기 하는데요. 2시간 간증하고 있는데요. 자매님들이 다 그냥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얼굴 마주쳤는데요. 여러분, 눈 맞추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내가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랬구나. 막 슬픈 내용. 슬픈 내용. 엄마 도란 얘기하는데 웃어줘야지. 웃어줘요. 그럼 돼요? 그 자매님이 화가 날 거예요.
지금 내 얘기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93%. 방가로 3번. 적극적 경청을 아래와 같이 훈련해 보라고 했습니다. 눈을 마주보고 뭐 적절히 끄덕이고 안면 표정 짓고 이게 93%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아래에서 반가로 4번에 바로 아래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좀 어려운 표현이 있죠.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체휼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체휼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체휼이 뭔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체휼은요. 처지를 이해해서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체휼은. 처지를 이해해서 가볍게 여긴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체휼하셔요. 우리가 왜 곁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왜 들으면서도 순종하기 이렇게 어려운지 체휼해 주셔요. 우리 연약한 거를. 그러니까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변명을 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변명을. 부모님이 그 아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요. 그때 비로소 진짜 이유를 말해요. 아이가 변명하고 핑계할 때는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걸 옳다라고 해주라는 게 아니라요. 변명하고 핑계하는 아이는요. 자기의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잘못 없는데 변명할까요? 잘못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변명할 때 내가 좀 미안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좀 잘못된 걸 깨달아서 변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떳떳한데 왜 변명합니까? 떳떳한데. 감옥에 끌려가도요. 막 나는 막 소리 지를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데 자기의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 수사반장처럼 속속들이 그거를 네가 변명하는 거 아니야? 너 이런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요. 다시는 엄마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변명과 핑계를요. 아, 그렇게 힘들었구나 들어주면요.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와갖고 엄마 나 사실은 그럴 때 없었습니까? 엄마 나 사실은 그때 친구가 먼저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엄마 속 썩이려고 학원 안 간 건 아닌데 얘기 들어보면요. 엄마가 칭찬해 줄 만한 걸로 그 친구가 집 나가려고 해서 학원에서 입구에서 만나는데 너 왜 학원 안 들어가 그랬더니 집 나가려고 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걔 얘기 들어주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 얼마나 슬프겠냐고 그래서 그 친구랑 떡볶이 사주면서 이야기하다가 학원 못 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 시작이 뭔지 알아요? 너 학원 지금 어디 갔다 와? 엄마 학원 갔다 왔어요. 왜요? 뭐 전화 안 왔어. 전화 와서 알았는데 그렇게 취조하듯이 먼저 말하기 전에 하여튼 엄마한테 말만 안 해봐라. 내일까지 말 안 해봐라. 오늘 넘어가길 때까지 말 안 해봐라. 죽여버려야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알면은요. 그 아이가 그 내재된 생각이 뭔지를 좀 알아보려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상황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아이의 내재된 거를 어떻게든지 들어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변명하고 핑계할 때 들어줘야지 진짜 속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고요. 큰 3번에 대화의 두 번째 단계는 말하기 즉 정중한 요청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그 밑에 특히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지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으면요. 남편의 삶을 먼저 좀 인정해 보세요. 다르다는 걸 나랑. TV를 아예 보지 말고 성경을 보든가. 성경 안 보려면 TV에 보려면 하나라도 좀 진득하니 보든가. 왜 이렇게 정신사는 게 놀리기만 해. 나는 뭐 드라마 볼 때 2시간이고 막 2회 3회 막 어쩔 때는 IPTV로 막 첫 회부터 정주행해서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냥 자꾸 돌려.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얼마나 세상에서 복잡한 일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싶으면 그 돌리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돌리고 싶어. 아무 생각 없이. 왜? 맨날 생각하고 살아야 되니까. 월급이 많건 적건.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리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마음에. 그러다가 뭐만 하면 딱 멈추는 줄 알아요? 2대 4냐 5대 2냐 이런 거. 남자들은요 결론이 빨리 나길 바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여자분들은 과정이 중요한데 남자는 결론이 뭔데 이러는 거예요. 누가 결론 말해달래? 지금 내가 어떤지 들어보라고.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여자분들은 전화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찌개 올려놓으면서 아이 문 따는 거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는 못 그래요. 옆에서 말해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무시하는 거 알면 이성을 잃는다 그랬죠. 저희 자매도 저 보고요. 여보 어떻게 해요? 라고 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요 20분 동안 말이에요. 20분 동안 큰애 학원 보낼지 말지를.
근데 나는요, 대답을 중간중간 했대요. 했대요. 근데 나는요, 내 거 보니라고 자꾸 말하니까요, 뭐라고 말할 때는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거 보니라고. 계속 봐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와갖고, 보내요, 말아요. 그러면, 누굴 보내? 나를 보내? 화가 나. 당신은 그게 문제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 문제 많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시하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남자들의 속성은요, 뭐 하나 딱 하면은 잘 못해요. 멀티적인 생각을 잘 못해요, 여자분들처럼. 그러니까 좀 아이들도 여자 남자를 떠나서 나랑 다른 거다 인정을 해주면은 화가 덜 나요. 왜? 이 사람은 뭐 책 볼 때는 잘 못한다 그랬지. 그러면 얼굴 보기야. 여보, 그러면 왜요? 그러면 여보 잠깐 이야기할 시간 돼요? 그러면 뭔데요?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돼요. 그럼 무시 안 해요, 그 사람이. 애들한테도 병수야 그러는데 뭐 한참 얘기했어요. 일로 와봐, 너. 엄마 몇 번 말했어. 애가 뭐 조립하고 있었지. 불러다가 말해봐요. 엄마 무시 안 해요, 어느 아이도요. 얼굴 보고 말하세요, 얼굴 보고. 화내지 말고. 애 죽이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내가 먼저 상대방이 그럴 수 있다는 거 인정해야지 나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62페이지입니다. 큰 4번에 대화의 세 번째 단계는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죠. 방가로 1번에 나 전달법이란 뭐 쉽게 말해서 원인을 표현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나 전달법은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방가로 2번에 나 전달법의 이로운 점 이것만 쭉 읽어보고 나 전달법 사용 시기라 그랬는데요. 이게 좀 이게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언제 이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냐면요. 이렇게 맨 아랫부분에 그 반가로 3번의 맨 아랫부분입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중간 부분이죠. 화가 난 상태에서 자녀에게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자녀의 반항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나 전달법이니까 엄마를 먼저 말해야 되잖아요. 엄마 네가 귀찮아 저리 가. 이건 엄마가 먼저 말했으니까 나 전달법이 맞아요. 엄마의 감정. 엄마 지금 화가 났어. 엄마 지금 귀찮으니까 저리 가. 그러면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엄마한테 귀찮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화날 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 메시지를 사용해도. 그런데 만약에 화가 안 났잖아요. 어떻게 말하면요. 엄마 지금 너무 피곤하다. 너 혼자 좀 놀 수 있어? 너 언니랑 좀 놀래? 이렇게 말하게 돼요. 똑같은 방법인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화가 나면요. 저리 안 가. 엄마 힘든데?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고요. 엄마가 화가 안 나면은요. 엄마 지금 너무 피곤해. 똑같은 엄마가 나와서 아이 메시지인데요. 화가 나면은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이 되고 화가 안 나면 너무나 인격적인 엄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는데요. 화날 때 엄마가 괜히 이래! 막 이렇게 하면 엄마 아이 메시지 사용하는 건 맞지만요. 아이의 상실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63페이지 넘겨보면요. 그 양가로 이번에 그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느끼는 바를 그대로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바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아이 메시지 반대가 유 메시지인데 너 전달법인데요. 너 왜 늦었어? 이렇게 말하는. 너 왜 늦었어? 학원 갔다가 너 왜 늦었어?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해요? 변명하든지 핑계든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거 변명 핑계 들어주면 좋은데요. 더 좋은 아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늦어서 엄마가 걱정했잖아. 누가 걱정했다고 해요? 지금 엄마가 걱정한 거예요. 늦은 건 너지만은요. 늦어서 엄마가 걱정했잖아. 엄마 아이 메시지.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구가 집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할 때 말할 기회를 주는 게 아이 메시지고요. 아예 설명을 못 하고요. 변명만 하게 만드는 게 아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유 메시지죠. 그러니까 너 왜 늦었어? 이렇게 아이한테 윽박지르거나 이러지 말고 엄마가 걱정했다는 거.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큰 5번입니다. 좋은 대화는 자녀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 앞에 62페이지예요. 방가로 4번에 나 전달법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하고 그 첫 번째가 문제점으로 오는 상황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행동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2번이 느끼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 거라 그랬죠. 그 상황에 대해서 엄마가 느끼는 걸 말하는 거라 그랬죠. 2번이. 3번이 이유를 엄마의 왜 내가 그렇게 느꼈는지 이유를 말하라는 거죠. 이유를 진술하라는 거고 네 번째가 그렇게 이유만 진술하지 말고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였잖아요. 요 네 가지가 아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네 가지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하나는 좀 찾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96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아까 네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상황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iMessage를 사용하려면 11절 그 중반 부분에 보면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재물을요 엄청나게 갖고 와서 지금 제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무수하게 재물을 갖고 왔다 지금.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재물 많이 갖고 온 거, 그 상황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아까 설명하셨고, 재물을 많이 갖고 왔다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는지, 2번이 양가로 2번이 그 상황에 대해서 엄마가 느끼는 바를 그대로 말합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가 그렇게 갖고 온 게 오히려 나 지금 속상하고 있다 이거잖아. 느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마당만 밟는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이유를 진술하라 그랬잖아요. 13절 뒷부분에 보면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내 마당만 밟냐고 내가 느끼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 사람의 규례로 막 성애를 보내고 재물 갖고 오고 그런데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사만 지내고 악을 행해도 되냐? 네 제사 지내면 죄를 사해주는 거니까 무수하게 재물 갖고 오고 행동을 아무리 악하게 하면 이것도 사해줄 거잖아. 그것이 가당하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눈목 잡전짜져 눈앞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렇게 잘못된 거 그치고 선행을 베푸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어려운 자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돌봐주며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이 제사 원하는 게 아니라, 왜? 너희가 제사를 많이 갖고 오지만 두 번째 느끼는 바가 뭐예요? 내 마당만 밟는 거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악을 계속 행하는데 제사만 지내니까 내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근데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네 번째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된다 그랬잖아요, 상대방한테. 16절에 그거 제사 지내려고 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마음을 먼저 바르게 하라. 그거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 이사야가 너무나 이 iMessage에 네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동차 처음 밀기 어려운 것처럼 자꾸. 그리고 어떤 법칙대로 말하고 신경 쓰다가 말을 못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나아요. 혼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 고민 하시지 말고. 마지막 5번이 좋은 대화는 자녀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구나요,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것만 가장 좋은 어머니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리고 또 아이를 대할 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유명한 책도 있는데, 칭찬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왜? 칭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격려라고 하는 거예요. 격려.
왜냐하면은 칭찬은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그 사람의 동기 유발을 부여해 주잖아요. 더 잘하게끔. 그런데 격려는 뭐냐면은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사기를 복돋아 주는 거예요. 성적이 좀 안 좋아도 뭔가 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있어도요, 너는 반드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격려를 자꾸 해줘야 돼요. 결과만 갖고 오늘은 못했으니까 칭찬 안 해줘야지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격려를 자꾸 해주면 동기 유발을 얻게 돼요. 아이가 엄마가 내가 조금 못했지만 실망하지 않는구나, 엄마가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격려를 받으면은요,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끊임없이 생겨요.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쉬워요. 엄마가 80점을 맞아봤는데 내가 맨날 40점 맞다가 어느 날 좀 열심히 고민해서 80점을 맞아봤어요. 그것 봐, 엄마가 너 뭐 저거 하면 엄마 닮아서 머리 좋아서 하면 된다 그랬잖아. 어휴, 어저께 조금만 더 했으면 90점 100점 맞으면 너 1등급인데 이러는 엄마가 있고, 40점 하다가 2배의 점수를 맞아왔는데 조금 더 해서 100점 못 맞은 거를 힐남 받은 거예요. 그런데 80점 맞는데 너무나 노력 많이 한 거지만 건강 잃지 않도록 하고, 네가 80점이 좋은 게 아니라 네가 기뻐하는 표정을 보니까 엄마가 좋아,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은 것 같아서 엄마는 이제 걱정이 안 돼. 그런 그 아이는요, 반드시 엄마한테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엄마가 더 많은 걸 요구하면은 끊임없이 자괴감 들어요. 1등 하던 애가 2등 하면 떨어져 죽잖아요. 뉴스에 가끔 가다가. 그런데 우리는 8등하고 12등 해도 안 떨어져 죽었잖아요. 왜? 엄마가 끊임없이 칭찬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격려를 자꾸 해줘. 격려를. 봐봐, 괜찮아. 너무 밤새도록 오늘은 그만해. 너 엄마가 저번에 칭찬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해.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성적을 나를 위해서 받는 게 맞지만 엄마를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마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보면요, 반드시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좋았지만은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 여러분이 좋았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공부 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격려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고 겨우 80점이냐 100점 맞는 애도 있는데 7등 했다고 좋아하냐? 2등 3등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쩌다가 이렇게 했어, 막 엄마가 막 반응을 보여줄 때 더 잘해와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 대화법은 아무리 이 내용을, 이 페이지를요 막 애워서 막 입에 씹어 먹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대화 안 하는 것보다 대화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설교하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대화가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세울지 세미나 모든 걸 들어서 아는 사람보다 아이랑 말해보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거 다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어머니인 거를, 왜? 세상에 이것도 썩어질 거라는 거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 모든 남편들은 여러분들 만난 게 행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말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사한 다음에 2부 시간은 모든 주제를 떠나서, 제가 오늘은 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제 수료식까지. 모든 주제를 떠나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아이한테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과제를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됐던 것들, 그런 것들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이분들의 마음을 들어주심으로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들께서 말을 잘하기보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께서 남을 변화시키기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